그러니까 맞물려서 좀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 말미에 김건희를 중앙지검에서 봐준 수사에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를 하는 신용은 했어요. 그게 네. 김건희 특검이 12월 28일 날 끝났는데 11월 중순에 이렇게 꾸려서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야, 니네 왜 김건희 봐주기 수사 안 하냐? 검사들 수사 안 하냐? 다 할 겁니다. 얘기하더니 11월 중순에 이제 꾸려서 가는데 이때 자, 봐주기 수사한 검사 수사하자 했을 때 지원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아, 그래요? 네. 갔는데 다 잘랐어. 검사 출신 그 특검에 나와 있는 분이 네. 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소수 종회로 팀을 꾸렸어요. 근데 팀을 꾸렸는데 거기에 검찰 수사관, 그러니까 검사 쪽에 프락지로 의심될 만한 검찰 수사관을 계속 보내는 걸로 3일을 싸웁니다. 3일을 싸워요. 그 내부에서 내부에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결국 못 오게가 됐어요. 수사관은 못 들어오게. 네. 네. 그런데 자,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수사 1팀입니다. 1, 2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안 줍니다. 같은 특검 안에서. 네. 그래서 영장을 신청해서 받아와요. 여기서 5일 까먹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위에서 특검부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뭐 그래 영장 받아와서 지금 소수정에서 몇 명이서 겨우 조금 성과를 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야, 너무 심한데 그거. 너무 심한데. 네. 자,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종호잖아요. 이종호하고 술 먹은 검사가 자기가 그 일을 회피하지도 않고 김건희 특검팀에 와가지고 1팀에 팀장을 했어요. 한문혁 부장이. 그게 문제가 말이 나올 됩니까? 때까지. 네, 네. 나올 때까지. 그 문제가 사진이 나오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자기가 덮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로비하고 다니더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팀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주식 투자한 거 네. 그걸 폭로해가지고 흔들었어요. 그 팀에서 나왔어요. 수사하다가. 야, 심지어는 네. 특검을 자, 흔드는 일까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도 성과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누구를 수사해야 되냐면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사건을 총괄한 사람. 이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피의자로 입건이 돼가지고 공수처였던가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김건희 특검이 출범되니까 그쪽으로 넘겼겠지. 넘겼죠. 네. 그러면은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돼.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명태균 수사 기록이 박성재한테 보고되고 박성재가 김건희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이 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잖아요. 그 정유민을 수사하면 이 박성재와 김건희로 가는 길목이야. 그렇지. 가장 중요하네. 예.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정유미를 부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그 박성재 법무장관 시기에 창원지검장이었던 정유미가 누가 보더라도 사건을 업무를 해태해가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정유미에 대해서 조사할 생각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 돌려줬어요. 제가 명태균과 김건희, 명태균과 윤석열의 그 공천에 개입한 그 목소리, 미르라고 했는데 봐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 발언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건희 쪽에서 고발을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경찰에 가 있다가 그것도 김건희 특검에 왔어요. 수사를 하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김건희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를 하지도 않고 이것도 국수본에 넘겼어요. 아, 그리고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 명태균 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실제로 창원지검에 수사받을 때 여러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그 창원지검의 수사 태도를 좀 어떻게 느꼈다고 합니까? 명태균한테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다 돌리고 몇 개짜리 비밀번호를 해서 어떻게 없애면 된다. 이 얘기를 명태균한테 해준 사람이 검사랍니다. 그리고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검사들이 딴짓하고 도망가더라. 조서를 야. 안 받더라. 이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얘기는 조금 하려고 했는데 경찰로 보내서 못하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절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계속 제가 오세훈을 계속 물어봅니다. 오세훈이 당신 사기꾼이라는데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세훈 관련된 얘기는 검찰에서 많이 한 게 아니라 언론에 많이 한 거예요. 언론에 많이 해서. 많이 해서 그래서 오세훈 수사가 조금 돼서 창원지검에서도 오세훈 수사는 조금 됐어요. 그리고는 고검에서도 여기 와서도 오세훈 수사 하나 하고 특검에서 명태균 관련해서 덮었는데 명태균이 계속해서 내가 특검 앞에 호텔방을 얻고서라도 계속 얘기하겠다. 내가 김진태도 도와줬고 박안수도 도와줬고 누구도 충북지사 김영환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줬고 이준석을 잡을 수 있고 정진석을 잡을 수 있고 다 잡을 수 있다고 계속 떠들었어요. 그 사람은 꼭 누르면 말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네. 그 명태균을 가지고 더 수사를 좀 넓힐 수도 있고, 김건희에 대한 얘기, 제가 명태균을 계속 취재하게 된 게 김건희와 특수 관계였고 그렇겠죠, 진짜 속을 당연히. 내놓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김건희에 대한 더 디테일한 부분도 명태균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검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기소를 했는데, 그런 논리로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김건희가 금품을 받고 공천 청탁을 받고 자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윤석열이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왜 김건희한테 그 뇌물죄도 적용을 안 한 겁니까? 뇌물죄 적용 안 했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에서 그 여론조사 제공받은 거는 윤석열만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것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거, 그리고 선거법을 기소하지 않은 두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어떻게 엮였습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자, 최순실이 직접 받은 것도 없어요. 직접 받은 딸내미를 통해서 받았는데 더K 스포츠재단을 만들고, 그렇죠. 여기에 재벌들이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민원을 대통령실에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뇌물로 엮어서 자, 박근혜와 이재용, 박근혜와 신동빈, 박근혜와 포스코, 이런 걸 다 뇌물죄로 이렇게 기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소했습니다. 그때 제가 윤석열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하고 너 친했지 얘기했는데, 저는 박근혜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국정농단 때 박근혜 잡고 이재용 잡고 이명박 잡을 때까지는 친했어. 그 이후에는 원수가 됐지만 그 전에는 좀 압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열심히 뒤를 보지 않고 뇌물죄로 잡아야 된다고 해.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판단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뇌물죄로 잡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와서 뇌물죄로 잡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똑같은 사건이 생겨났는데, IMS 모빌리티 있지 않습니까? 조영탁, 김예성, 네. 이 회사에 왜 돈을 줘? 김건희라는 배경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배경 때문에 거기다 돈을 줬어요. 구도는 똑같아요. 재단 사건하고 너무나 똑같아. 박근혜 때. 똑같아요. 윤석열이 수사하던 거 그대로 똑같이 판박이다. 여기서 했는 네. 판박인데, 이거 누구도 기소하지 못했어요. 뇌물죄로. 그리고 이봉관이라는 사람은 내가 뇌물을 주고 사업상 이익을 보기 위해서 혹시 모르는 세무조사, 그리고 사업상 이익, 그때 걸려있는 검찰 조사가 많았어. 그렇구나. 그리고 사위의 매간 매직 때문에 사위를 청탁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뇌물이에요. 나는 뇌물이다 하고 자수를 했는데 뇌물죄를 안 씁니다. 안 써. 뇌물죄를 못 써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하고 자생한방병원, 그리고 예화랑은 불법 선거 사무실을 윤석열 캠프에 제공했어요. 이건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선거법에 딱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가 나오고 400억 가까운 397억인가요?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을 네. 토해야 되는 사건인데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안 되죠. 뇌물과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는 거는 두고 특검한테 족쇄가 될 텐데 나중에 보잖아요.
나중에는 검사들이 일 안 하고 놀고 있다가 검사들이 사실은 특검에 나왔다가 돌아가서 요직으로 가고 승진하고 그렇게 바랬는데 지금 조직이 흔들리니까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 틈을 대형 로펌이 파고들었는데 너희들의 아, 미래는 너희들의 상은 우리가 줄게 이 얘기가 많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특검은 거의 로펌의 잔치상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문이 드냐면은 결국은 특검이 이렇게 김건희한테 뇌물 적용하지 않고 윤석열한테 뇌물을 적용하지 않고 심지어 공여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누가 봐도 구속이 안 될 사유로 그래서 구속은 없어요. 보세요. 뇌물이 크고 그다음 알선수재가 큽니다.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밥 비싼 거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조금 뭐야 도덕성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법에서도 가장 이게 유죄인가 무죄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청탁금지법이잖아요. 거의 청탁금지법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봉가는 기소도 안 하려고 했어요. 벌금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벌금으로 써놨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취재해가지고 떠들었어. 제 벌금 그랬더니 넣으려고 한다. 바꿨구나. 그래서 바꿨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받은 사람은 사실은 깜방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잖아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는 그래서 특검의 이런 처분이 소극적인 처분이라는 게 공여자의 그런 이해관계가 더 반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네. 공여자의 이익 중심으로 특검이 그 기소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왜 통일교권이 불거졌냐면 통일교에서 한학자 권성동 구속되자마자 그 다음부터 수사를 멈춥니다. 팀장이.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다른 데 가버립니다. 난 돌아간다고 하고 놀러 다녀요. 회식하고. 최이만 부장검사입니다. 네, 이름 여기 최이만. 그런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권성동 4년 기소했습니다. 4년. 그리고 윤영호 4년. 4년을 구형하면은요. 판사님 저 사람 구속 안 시켜줘도 됩니다. 집행유예로 내줘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4년밖에 안 돼. 그 다음부터 윤영호가 언론 플레이 하기 시작. 그러니까 네. 야 민주당 봐봐 똑바로 들어. 니네도 똑같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잘못한 게 특검에서 나오잖아요. 엄히 처벌해야죠. 기소하고 수사해야죠. 당연합니다. 압수수색해야죠. 안 되면 우리 그 특검 범위 아니야? 그러면 발표하고 넘겼어야지 그때. 지금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피의자 중심으로 뇌물 공여자 중심대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 벗어났어.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까부는 거예요. 야, 근데 공여자 중심의 프레임이라는 게 아까 이제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배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선배가 워낙 이제 밀착 취재하셨는데 이렇게 금 거북이 줬다라는 그것들이 나오고 청탁했어. 나 이 자리 달라고 부탁하고 네. 이 자리 달라고 정연이한테 부탁하고 김건희한테 부탁하고 나 이 자리 주세요 하고 금거북이를 줬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물증조차도 존재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교사예요. 근데 본인은 준 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처벌 안 받아요. 근데 갑자기 그 준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혐의와 처벌하는 예? 아주 엉뚱한 결혼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렇죠. 예. 교사야. 보세요. 이거는 유죄가 나와도 벌금이 뭐 한 1,200만 원 나올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죄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거는 그 문제가 죄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컴퓨터에 어두워. 그러니까 비서한테 컴퓨터에 전화하고 비서한테 전화하고 문자로 해가지고 지워라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비서하고 운전기사하고 이 사람만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받는데 그거 1,200만 원 4,500만 원짜리 범죄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다 잡범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과 관련된 문제만 존재합니까? 아니면은 본인 주변으로 파생된 문제들이 사실 많았는데 눈 감은 겁니까? 이배용은 청탁의 여왕이라니까요. 제가 그 수사 자료를 하나 공개해가지고 또 특검에서 또 뭐 그 입이만큼 나오고는 했는데 난리가 났죠 그때도. 금거북이, 금돼지, 금열쇠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배용은
이 사람 꽂아주세요. 이 사람 해주세요. 청탁을 한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청탁금지법으로 하고 다 의율해야지. 예. 그또 보석들 나오고 돈 나왔거든요. 그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이배용은 본인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제 청탁을 주변에 하고 다닌 겁니까? 아니면은 또 같이 다니는 그런 그룹 무리들의 영향력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로비를 잘한 겁니까? 자기가 로비도 하고요. 그 정현이 MBN 회장의 부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언론사 사주잖아요. 사주 회장 부인이고 이배용이 청탁을 해. 네. 이 사람 기사 써주세요. 윤석열 기사 써주세요. 자기 기사 써달라고 얘기를 하면 매경에서 움직여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와요. 정현이가 네 어떤 기자가 연락할 겁니다. 어떻게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사가 나와요. 이거 명백한 불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도 처벌 안 합니다. 야,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아예 모르고 지나간다면 모르겠지만은 밝혀졌잖아요. 선배가 또 여러 차례 공개를 하셔가지고 네. 경고장을 날렸는데도 그 안에 경고가 실제로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하거든요. 자 MBN 그 사주 부인 그 MBN 회장 부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배용의 이익을 위해서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선을 그었다고 봅니다. 야, 그런 식의 서사라는 게 너무나도 황당무계한데. 황당해요. 정말 황당해. 그래서 변호사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래서 목소리를 하고 검사들이 특검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으니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뭐 이배용이나 아까 있던 이봉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뭐 예를 들면 변호사들을 사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큰 구찌는 그 통일교회였을 것 같고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를 위시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돈을 지금 변호사 비용으로 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변호사 이거 제가 취재하고 있어서 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네. 보기만 하세요. 살짝 봤습니다. 네. 네. 수사 기간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몇십억. 와. 자, 구속영장 청구 안 되면 몇십억. 이게 그 혹시 사람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는 아직 진짜 곧 공개하겠습니다. 야, 근데 제가 X로 지금 구신 선배가 그 원문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만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냥 깜빵 가고 안 가고가 구치소 가고 안 가고가 구치소 가고가 안 가고가 아니라 기소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로펌과 특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생각보다 법조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가격에 놀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이럴 것 같아요. 입건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받고 구속영장 청구하냐 마냐로 받고 계속 구속 되냐 안 되냐로 받고 기소되냐 안 되냐로 받고 무슨 혐의로 되냐 안 되냐로 받고 다 그랬어요. 근데 특검에서 너무 빼주니까 처음에 막 불었던 애들도 있잖아요. 이거 처음엔 구속을 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구속은 다행히 빠지니까 이것도 빼주고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특검보다 변호사들이 큰 소리를 치고 범법자들이 큰 소리 쳐요. 보세요. 미랑 이기훈 선생 잡혀왔잖아. 네. 잡혀왔는데 이후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종호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큰 소리 칩니다. 야, 왜 별건으로 구속해? 왜 나를 변호사법으로 구속해? 이거 특검하고 안 맞지 않냐? 그 말도 맞아. 수사를 안 하니까 이제 범법자들이 큰 소리 치는구나. 네. 야, 근데 그 아까 그 X 보고 하니까 충격적이죠? 우리 진짜 특검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전관 변호사들의 놀이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전관 변호사들을 계속해서 특검에 들이고 검사들이 만나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특검이 이렇게 유야무야 된다. 뒤에 가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서초동 변호사 업계가 요즘 업황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특검이 열리면 그 대형 로펌의 네. 그 잔칫날이 됩니다. 잔칫날이 됐다는 거고 심지어 최근에 어떤 분 얘기 들으면 특수부 검사를 했던 분인데 그분도 윤석열과 굉장히 상당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최초에 김건희 등등의 변호에도 관여할 뻔하다가 안 했다고 하던데 2차 종합특검이 열리는 상황을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다 좋죠. 또 정관 놀이터가 한 번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현실을 좀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이 검사들과 검사 출신 정관들이 사건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뭐 좀 비속어 섞어서 말아먹는다 얘기를 그 동네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핵심을 흩뜨리고 이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는지 이거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교훈 삼아서 2차 특검 때는 중수청이 이제 네. 출범하면 이제 또 다른 시기예요. 이제 검찰이 사라지고 중수청이 가는데 지금 이렇게 놔두면 검사들이 중수청에 와서 경찰들을 지휘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 특검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조직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수사가 좀 부족하고 미진하더라도 검사 출신을 쓰지 말고 쓰더라도 한 팀만 쓰고 옆 팀은 경찰팀도 꾸리고 경찰팀도 검찰팀 꾸리면 경찰팀, 변호사팀, 전문가팀 이렇게 꾸려가지고 좀 수사를 다양화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게 그런 그 모범을 보이는 게 2차 종합특검의 어떻게 사회적 아니 역사적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맞물려서 선배나 저나 좀 이렇게 검찰 조직을 아니까 좀 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 사실 이번에도 선배가 이게 전문가 팀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수사관들도 들어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분들도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얘기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싶은 영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죠. 계좌 추적하려고 온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전문가예요. 포렌식 전문가들이 왔어. 나도 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정리하겠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검사 밑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수사하고 이 시대 뭐지 이 소명을 시대에 다한다. 소명을 다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검찰 변호사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런데 검사 밑에다 넣고 경찰과 검찰 수사관을 놓으니까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수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모멸감이 들고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 안 할래 나 가고 울고 다니고 나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니 잘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효율성 떨어지게 일을 할까? 아니 관봉띠 띠지 잃어버린 애들이 다시 와가지고 수사하고 김건희 봐주기 하는 애들이 와서 그 다음에 와서 압수수색 하는데 압수수색 물품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걸 잃어버리는 건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수사를 애초 할 의지가 없었구나. 검사들이 이만큼 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